자, 시작합시다. 가정법 다 알고 계시죠? 가정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생략 파트잖아요. 생략 파트인데, 그러니까 가정법인데 if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1번 파트가.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문장 내에서 이 개념을 알고 있지 않다면 무조건 당황할 수밖에 없는 파트거든요. 문장 구조 왜 이래?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철저하게 잘 알고 있어야겠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간단하게 좀 써볼까요? 여기 생략 파트지만 가정법 도치도 알아야 돼요. 봅시다. if가 생략됐다라는 거죠. 자, 가정법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가정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다라는 거 알 거예요. 자, 생긴 거 봅시다. 자,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if 한 다음에 주어 나온 다음에 과거 동사나 비동사는 were를 쓴다라고 했는데 이 가정법 도치를 만들어줄 때 과거 동사 뭐 걔가 도치돼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비동사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were. 그죠? 그리고 밑에 건 어때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과거 완료니까 had pp를 쓰면 되죠. had pp. 그 다음 주절은 안 쓰겠습니다. 주절은 말고 있을 테니까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도치가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도치 어떻게 되죠? 도치가 되려면 처음에 if를 생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if를 없애버리면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래 돼버리죠.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컴마로는 문장을 이을 수가 없으니까 문법적으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if 생략한 다음 생략한 다음 도치를 그래서 시켜주는 겁니다. 요거 요렇게 자리를 바꿔주면 될 것이고 주어 had pp 같은 경우는 had하고만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땡땡땡 땡땡땡 뭐가 되겠습니까? were 주어 뭐시기 되게 변태같이 생긴 문장 이거 있죠? 이거 가정법 과거 도치니까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밑에 것 같은 경우에는 had 주어 pp죠. 알면 너무나 잘 보이는데 모르면 그렇게 안 보여. 이상한 문장처럼 보여. 주어가 뭐뭐 했다면 이라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읽어야 된다. 요 말 이거 자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수거적으로 우리가 외우라고 했던 건데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기억하세요? 그죠? without이죠. 그러면 얘는 가정법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모양도 나올 수 있잖아요. If it had not been for. 그래서 위에는 무엇이 없다면 밑에 거 무엇이 없었다면 이거 without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얘도 가정법이니까 도치돼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if 없애고 이렇게 if 없애고 이렇게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면 될 것 같아요.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밑에 건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그래서 없다면 없었다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가정법 들어가 봅시다. 알면 그렇게 쉽고 모르면 그렇게 안 보이는 문장 빡 갑니다. 보자마자 201번 보자마자 여기 밑줄 긋고 싶잖아요. Were it not for 알면은 그냥 이거 without으로 보여요. 가정법 과거일 테니 가정법 과거다. 그럼 없다면 뭐 special defense가 없다면 특별한 방어 걔네들이 갖고 있는 누구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컴마는 너의 친구죠? 주어 여기 있네요. 많은 동물들은 생존하지 못할 거야.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그죠? 디펜스 메커니즘. 다시요. 디펜스 메커니즘이 뭐라고요?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면은 생존 못한다 이 얘기죠. 202번. Some experts say that.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동사 뒤에 that 끊고 주어 동사.
근데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길 동사 모양 뒤에 that 끊고 주어 동사 찾아야 되는데 왜 저런 모양이 나왔지? 잘 보세요. 컴마는 여러분들의 친구죠? 이 컴마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확! 확! 뭐라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가 도치된 거죠. 원래 뭐예요? If Charles Dickens were alive. 만약에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 말이잖아요. if 생략되고 가정법 과거가 도치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다윈 형님이 살아있다 하면 he would be delighted. 기쁠 거라고. with 뭐 때문에 기쁜 거야? with 이하의 내용 때문에. scientific validation. 과학적 입증. 근데 무엇에? 자기의 진화론. 자기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에 대해서 드디어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잘 봐요.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보이고 좋아. 막 뿌듯해 막. 좋아. 잘 파악했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이건 또 컷만 왜 나왔어? 막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When we pack, 우리가 뭔가를 쌀 때 그 말이죠. 이거 막 포장하고 쌀 때. We are sometimes amazed. 감정 형용사. 자, 이거 알고 계시죠? 우리 막 감정 형용사. 놀라다, 기분이 좋다, 슬프다, 실망스럽다 다음 투부정사 나오면 이게 뭐 어떻게 읽는 거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분이잖아요. 뭐뭐 해서,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해서,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해서, 뭐뭐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amazed, 감정을 놀라는 거예요. 왜요? 데디아를 발견해서 놀라는 겁니다. 그럼 뭘 발견해서 놀라는 거죠? We don't need very many things to live.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알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막상 포장해보니 막 버릴 거 다 버리고 뭐야, 그죠? 그래서 한 5년 동안 묵어뒀던 거, 몇 달 동안 묵어뒀던 거, 그지? 사실은 필요 없는데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묵혀둔 것들이잖아요. We wouldn't normally believe. 우리는 믿지 않아. 뭐라고 믿지 않아? We could get by. 이 표현 간신히 살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근근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With 뭘 가지고? With such a tiny amount of stuff. 그러니까 소수의 것들이잖아요. 작은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 이렇게 잡혀야 될 겁니다. 이 소규모의 작은 것들 가지고 get by, 살아가다, 근근히 살아가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고 말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가정법 나온 부분은 여기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아. 지금 주변의 시제를 보세요. 현재잖아요. We are 현재잖아요. 현재 시제. 그럼 여기도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형 조동사를 썼다. 다시요. 현재 맥락입니다. 현재 맥락인데 과거형 조동사를 썼다라는 건 무조건은 아니지만 뭐일 수 있다? 가정법 과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만 하세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if가 생략됐다라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if절이 생략됐다라는 건데 뭐가 생략됐는지 찾으시오. 뭐 이런 문제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문맥상 이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일 뿐 그냥 읽으시면 돼요. 방금 여기까지 읽는데 어려움 없었잖아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생략된 부분은 뭡니까? If we never packed.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짐을 안 싼다면 이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됐죠? 요즘 미니멀리즘이 유행 아닙니까?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대단한 거, 큰 거, 많이 이런 것보다는 소규모로 줄여서 이런 느낌인데 제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을 가능하게 하는 건 기술의 발전이다라는 거죠. 생각해 볼 만해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저 아이패드 얼마나 유용합니까? 아이패드하고 핸드폰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필요했었는데 여기 안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미니멀리즘이 가능한 거죠. 좋아요.
그래서 참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기술 없으면 힘들다. 응. 넘어가자.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우리가 should가 문장 맨 처음으로 나오면 뭐뭐 해야 할까? 뭐 이런 거 이제 의문문 만들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쟤는 의문문이 아닙니다. 자, 칠판 보시죠. 별표 치세요. 지금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야? 왜 그런 거냐고. if 주어, 지금 가정법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요. 주절은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if랑 should랑 같이 쓰이잖아요. 그럼 얘가 해야 한다. 그런 당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무조건입니다. if하고 should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 시작. if랑 should가 붙어 있으면 if랑 should가 붙어 있으면 여기를 혹시라도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주어가 동사한다면 혹시라도라고 읽으셔야 돼요. 근데 얘가 가정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치 이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if를 없애고 주어하고 이 조동사 should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should you 동사 원형 나오겠죠? 그 다음에 컴마 그리고 나서 명령문이 나오든 주어 동사 나오든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 어떻게 읽어야 돼? 혹시라도라고 읽으셔야죠. 혹시라도라고. 봅시다. 그럼 아는 분들은 절대 당위라고 읽지 않습니다. 당위처럼 읽지 않아요. 혹시라도 네가 find yourself, 네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chronically, 만성적으로 새는 보트. 여기에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혹시라도 거기 있다면 보트가 계속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새. 그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주어 기대해야죠. 에너지인데 이 devoted가 당연히 수식해주는 말이죠. 그 다음 devote, commit, dedicate 뒤에 등장하는 to는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니까 changing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전치사니까요. 그래서 수식어죠. vessels이 배잖아요. 배 보트잖아요. 보트를 바꾸는데 쓰여지는 에너지가 뭐 훨씬 더 생산적일까라는 거죠. 된 비교대상 끊고 에너지 뭐보다 헌신되어지는 즉 쓰여지는 뭐 하는데 이걸 패칭 메꾸는데 쓰이는 것보다 비교대상 보이죠? 즉 뭐 야 그 보트 새고 있잖아 만성적으로 메꾸지 말고 차라리 뭐 아예 바꿔 이게 나가죠. 비교대상 잡으셨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다? should 이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해석하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205번 Piano could hardly have become so popular. 피아노가 부정어잖아요. 부정어는 동사를 부정해 주니까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구조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여기에 주어였죠. 위로는요? PP였습니다. 여기까지 표시를 해주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if가 생략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뭐가 되는 겁니다. if 생략 도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가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야. 만약 음악인데 만약을 살려서 해석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 그 피아노를 위해 쓰여진 음악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탑의 위치 유럽 문화의 탑의 위치 피아노 음악이 차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그렇게 유명해졌던 거구나. 클래식한 뭔가 대단한 귀족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알면 금방 보이는데 모르면은 되게 변태 같은 구문이 되는 게 가정법 과거의 도치가 되겠습니다. if가 생략된 도치 말이죠. 자, people who lack their inner skill of confidence. 쉽게 말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신감 없는 사람들은 don't try to accomplish. accomplish, achieve, fulfill. achieve, accomplish, fulfill.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성취 안 하려고 해. 뭐를? What they might have the ability to accomplish. 오케이. accomplish, 성취하다. 무엇을 성취하다인데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 안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덩어리가 어떻게 잡혀야 돼요? 요렇게가 하나의 덩어리로 잡히셔야 됩니다.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 어떤 능력?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것. 아이, 말 어렵게 썼다. 쉽게 말해서 그냥 성취할 수 있었던 것. 그거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그 다음 여기까지 끊었어야 되고요. 여기까지 끊는 게 능력이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월로 시작하고 있죠. 뭡니까? 이거 가정법 과거 도치였던 거예요. 잠깐 칠판 보시겠습니까?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이 가정법 과거가 좀 도치돼서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가 부사절이잖아요. 근데 부사절의 위치가 정해진 위치가 없으니까 앞에 나올 수도 있지만 뒤에 나와서 문장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뒤에 나왔잖아. 그래서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기를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읽었어야 됐다. 그게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자신감 있고 시도했더라 면 그랬더라면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don't try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자신감 없는 애들은 시도를 잘 안 해. 뭐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쓴 겁니다. 자, 여기 가정법 과거가 도치됐다라는 거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잘 잡아두시고요. 넘어갑시다. 207번. Rules and incentives. 뭐 규칙과 인센티브는 뭐 동기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뭐 장려책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인센티브라고 우선 처음에 가는 게 낫겠죠. 뭘 가리키는지 모르니까 규칙과 인센티브 어쨌든 얘네들은 inevitable 이 단어 모르면 안 되죠. evade가 피하다고 그래서 얘가 바뀐 게 evitable 하면은 피할 수 있는 이 되는 거고 여기가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었잖아요. inevitable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건 피할 수 없고 필요한 거야. of 어디에 있어서? social, political life에 있어서 필요한 거야. 그 말이죠. 그러면서 banking crisis, 금융위기. 금융위기는 여러 개가 있었지만 뭐 2000년대 후반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굉장히 여러분 혹시나 모르신다면은 대학교 가셔서 반드시 좀 경제사랄지 기본적인 경제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금융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금융위기가 would have been far less serious. 요거 자체가 또 힌트가 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죠. far less serious. 덜 심각했을 건데 덜 심각했을 텐데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그 다음 여기서 끊는 게 능력이었습니다. 끊는 게 능력이었어요. 왜요? 뒤에 구조를 보세요.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end가 병렬이 나와서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얘가 enforced 실행됐더라면. 자, 그래서 금융위기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았을 텐데 far less serious 했을 텐데 depression 이게 우울이잖아요. 근데 앞에 대명사로 쓰면은 대공황이 되는 겁니다. 고유명사가 된 거니까요. 대공황 시기에 규칙이 제거되지 않고 기존의
규제책이 실행되었더라면 아유 그때처럼 그렇게 막장이진 않았을 텐데 그 말한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금산분리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금산분리? 뭐 저도 잘 몰랐어요. 대학교 가서 저도 알게 된 겁니다. 그 이제 미국의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것 때문에 리만이라는 데가 망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국제 경제가 다 망하게 되고 굉장히 위험했었던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가서 모르겠다. 그럼 저번에 얘기했죠. 모르겠다. 그럼 슈카를 찾아보시면 돼요. 우리 슈카 형이 잘 알려줄 거예요. 우리 석재 형이 잘 알려줄 테니까 혹시나 모르시면 찾아보시면 되고 아시는 분들은 맞아 슈카 재밌지. 자, 이 문장 무슨 얘기한 거예요? 규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냥 여기서 규제 필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 위기가 심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규제가 있었다면 이해되시죠?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뭐 경제 얘기는 대학교 가서 좀 반드시 좀 공부해 보세요. 넘어갑시다. Indeed, 실제로 abstract 이 단어가 우린 추상적인만 알고 있잖아요. 추상적인만 알고 있는데 이게 대학교 논문 써보니 부신이라면 대학교는 논문에 처음에 뭘 써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말로 초록이란 걸 써야 돼요. 초록.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우리의 고딩 친구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쉽게 말해서 요약하는 겁니다. 논문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논문은 엄청 쏟아져 와요. 그럼 이대가 이 요약을 보고 내가 읽어야 될 거네 안 읽어야 될 거네 논문 맨날 읽어야 되거든요. 대학교 가면요. 그러니까 초록을 잘 써야 돼요. 요약을 잘 해야 된다고. 그린이 아니라 요약을 초록이라고 합니다. 그게 영어로 abstract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럼 이 abstracting은 추상적으로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요약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요약하는 것. 실제로 abstracting is difficult for people. 디시플린은 학문이란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학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록 요약 되게 어려워. 요약하는 거 되게 어렵대요. 다음 문장. Many famous novelists. 매우 유명한 소설가들이 have written. 편집자들에게 쓴 거예요. 자, 이거 짝 조심하셔야죠. 썼다. 뭐라고 쓴 거야? 대이하라고 쓴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짝 잘 보셨어야 돼요. 짝을 못 봤으면은 에디터 꾸며주는 말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소설가들이 뭐라고 썼냐면 자신들이 후회한다라는 거야. 뭐 extreme length of their manuscript. 그 원고의 무지막지한 길이를 후회한다는 거죠. 원기? 원고에.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셨나요? 만약에 자신들이 시간이 더 있었다면이죠. 시간이 더 있었다면 the work, 작품이 뭐였을 텐데. 시간만 있었으면은 짧게 썼을 텐데 그 말이니까 2배가 아니라 절반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됐죠? 기니까 요약 어렵다 좀 그 말한 거예요. 자, 디시플린은 학문인데 뭐 훈련, 훈육 그리고 self discipline 하면 self control과 똑같은 말로 자제력이라는 거.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근데 학문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단어 자주 나오니까 씁시다. interdisciplinary 디시플린의 형용사가 나오고요. 여기다 inter가 붙어서 얘가 사전을 보시면 학제간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인터가 사이잖아요. 학문 간의 학제간의란 말은 학문 간의 그런 말이에요. 즉 생명공학과 화학 그 관계, 걔네들의 관계의 물리와 인문학 얘네들의 관계, 그러니까 학문 간의 여러 학문 간의 그런 말입니다. interdisciplinary 알아두세요. 209번. 자, judgment 판단
about flavor. 맛에 대한 판단이 영향을 받는데 그럼 무엇에 영향받나? predictions. 예측. 어디에 기반해서? based on이 하나의 전치사 덩어리로 사용될 수가 있죠. 어디에 기반하여? 어디에 기반하여? 그 음식의 외형에 기반해서 기반한?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요. 음식의 외형에 기반한 예측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긴 거 그거 바탕으로 예측할 거 아니야. 생긴 걸 봤을 때 맛이 어떻겠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ed food 빨강색 음식이다 싶으면은 기대가 되어지는 거야. 뭐일 거라고? 빨간 맛일 거라고. 딸기 맛일 것이다. 빨간 맛? 딸기 맛 아니야?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죠. 노란색이면 망고 아닌 바나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가정법이다. 자 보세요. 아까 전에 203번에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if절이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주변이 현재 시제입니다. 근데 과거형 조동사가 쓰였다라는 건 가정법 과거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지장 없었잖아요.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if절을 살려봐라. if절을 찾아봐라. 그것까지 내가 생각해야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오호, 봅시다. The most difficult fact in the world.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사실들이 could have been faced. 이 모양 자체로 가정법 과거 완료였다라는 걸 생각했으면 베스트죠. 왜요? could, might, have, pp잖아요. would, could, might, have,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직면되어질 수 있었다. 언제? 중간 부사절 끊고 it was simple. 간단했을 때. 이거 너무 지금은 난제인데 사실 그 난제라는 것이 언제? 매우 단순했을 때 직면되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봅시다. 그리고 the biggest problem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역시나 똑똑똑똑 직면 해결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small. 작고 약간 사소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문제가 커졌어. 졸라 어려움. 근데 그게 언제? 굉장히 작은 문제였을 때, 사소했을 때 해결되어질 수 있었다 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단순한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죠? 뭐라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동격이라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라는 사실, 라는이란 말로 해석해주면 되니까요. Someone finds no problem big from the beginning. 그럼 어떤 사실이죠? 누군가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크지 않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다시요. 누군가가 발견하기를 어떤 문제도 크지 않다. 언젠? From the beginning. 처음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처음부터 큰 문제는 없어. 예방할 수 있는 사소한 거였지. 라는 그런 사실. 그거 사실은 바로 person's prime. 매우 주요한 성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실 지금처럼 크기 이전에 사소한 것이어서 예방,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 다 예방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사소했잖아. 처음부터 큰 건 없어. 라는 그런 사실. 인간의 가장 주요한 업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어려운 문장이었지만 이해는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마라. 뭐 요런 말이잖아요. 자, 요런 말 한번 써볼까요?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Better safe than sorry 이런 말이 있죠? 유비무환이 무슨 말이야? 유비비 무무 환 미리미리 준비하면 준비가 있으면 유비 조조 유비 그런 유비 말고
준비를 미리 하면 미리 하면 무 없어. 뭐가 없대? 환장하겠네. 환장잖아요. 어?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네 그 말이에요. 이제 유비무환. 그래서 영어로는 better safe than sorry. 아이 미안한 것보다야 안전한 게 낫지 않냐? 준비하자. 그런 말. prevention 예방에 대한 얘기니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가정법에 대해서 충분히 도치에 대해서 요 정도면 충분히 연습한 것 같고 특히나 204번이 슈도로 혹시라도 라고 해석되는 게 한 문장밖에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한 3-4문장은 봐야 좀 익숙해질 것 같은데 별표 쳐놓으시고 많이 좀 익숙해지시길 바라면 다음 챕터로 가야죠. 다음 챕터 뭐야? 도치네. 도치 또 이제 한바탕 해보자고요. 수고하셨고 다음에 봅시다. 빵.